저는 이해는 가거든요. 이제 뭐 한국에서도 뭐 의대 열풍이 일어나고 맞아. 미국에서도 사실 의사라고 하면 많은 리스펙을 받고 그것도 이제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On today's Lion Research.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해나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의 저희 뛰어난 선생님하고 특별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맨날 이렇게 특별하다네요. 맞아. 근데 오늘은 되게 스테이 튠 해도 될 만큼 정말 특별한 컨텐츠를 하게 됐는데요. 썸머 세션 동안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 학생들이 저희 해나 선생님하고 되게 많은 걸 갖다 프로젝트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정말 많은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해나 선생님한테 공통적으로 막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 메디칼 스쿨에 관련돼서 되게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메디칼 필드의 학생들이 정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해나 쌤한테 정말 다양한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지켜보게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는 어떤 종류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정말 많은 내용들을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의사가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메디칼 스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타 다양한 메디칼 필드에 대해서 한번 딥 다이브 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90, 11, 12학년 학생들이 보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메디칼 스쿨, 그러니까 닥터가 된다고 하면 시리즌이 어떻게 되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의사 되는 법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의대 가기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번에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에 특히 시민권자 영주권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메디칼 트랙을 갖다 탈 거예요. 전 의사가 어떻게 되나요? 정말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바이오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의료 쪽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걸 이제 배우면서 학생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선생님, 그러면 메디컬 스쿨 가려면 뭐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11, 1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BSMD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제가 프리메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코넬에서 프리메드 전공을 하고 왔을 때 그게 뭔지, 전공인지 뭔지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고, 학생들이 약간 좀 되게 디테일한 정보를 좀 많이 물어보지 않던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메디컬 스쿨 가려면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맞아. 물어보고, 뭐 대학 가서도 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떤 그런 코र्스를 들어야 되는지 뭐 맞아.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해나 선생님한테 그냥 완전히 푹 빠져버렸던데? 그래가지고 오늘 미국에서 메디컬 스쿨을 가서 의사가 되는 법, 그리고 어떤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번에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 준비 많이 해오셨나요?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해나쌤은 진짜 로스쿨처럼 준비를 하죠, 맨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이번에 주니어 보딩에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봤잖아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메디칼 스쿨을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막 하이스쿨 때 뭘 해야 되는지, 뭐 왔을 때 언더그레주에이트에서 뭘 해야 되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의사가 될 거예요 라고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학생이 있지 않았나요? 네, 이제 뭐 대학 가서 자기가 뭘 공부하고 싶은지, 뭐 어떤 전공을 할지도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였는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의사로 정해진 애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들어서는 막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아이가 진짜 genuine interest가 아니라 부모님이 메디칼 스쿨밖에 없어. 메디칼 스쿨 의사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또 의사에 관련된 게 되게 세이프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 나는데, 의대에 대한 부모님들이 열정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아직 관심 있는 분야, 수학과 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챕터별로 챙기기도 전에 그냥 의사가 무조건이야 이렇게 그냥 목표를 그냥 딱 지정해 놓은 걸 갑자기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되셨어요? 저는 이해는 가거든요. 이제 뭐 한국에서도 뭐 의대 열풍이 일어나고 맞아. 미국에서도 사실 의사라고 하면 많은 리스펙을 받고 그것도 이제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조금 그런 프레셔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에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한 삶과 자식이 좀 더 퀄리티 있는 이러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세이프한 거 있긴 한데요. 저는 좀 이게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물론 의사가 좋긴 하지만 좀 저는 어떤 거 했었으면 좋겠냐면, 학생들이 메디칼 필드에 들어갔었을 때 대학교 1학년 가서 바이올로지 프리메드 트랙을 타다가, 특히 BSMD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파트가 뭐냐면, 이게 7년 막 8년 이렇게 해서 짧게 메디칼 스쿨로 들어가는 짧은 트랙이기 때문에
만약에 what if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BSMD 프로그램과 그냥 프리메드 트랙을 타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패스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BSMD 프로그램만 딱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서 won't go back,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그 트랙을 타거나 아니면 fail 해야 되는 이 상태가 오게 되는데, 그냥 대학교를 들어가서 프리메드 트랙을 하다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만약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BSMD 프로그램이 메디컬 스쿨 의대로 가는 거에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른 지름길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단점이 있다는 것도 저는 부모님들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 라이온 아카데미 학생들 선생님 중에서도 특히 BSMD 프로그램에서 3년차 가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안 맞아가지고 막 다시 막 이거 어쩔 수도 없고 막 되게 힘들게 하는 선생님도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의사가 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고 가는 컨텐츠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이스쿨부터 시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하이스쿨에는 어떤 걸 좀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바로 그 의대 프리메 따로 전공이 있는 건 아니라서 맞아요. 이제 그 하이스쿨에서 많은 준비를 할 수는 사실상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본인이 이런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가서 이제 어떻게 그 대학의 프리메 어드바이징 하든지 뭐 대학교의 그 프리메 코र्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경험을 하고 잘 활용한 것일지를 생각을 하면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그 하이스쿨 때 바이오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죠? 바이오의 과목이나 특히 관심을 되게 많이 보이는 학생들도 되게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이스쿨 때 관련돼서는 만약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 리고를 갖다 상당히 높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수학이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의 기본 파운데이션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스쿨 때는 되게 리고가 높은 어떻게 보면 수학에 대한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잡아놓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바이오, 케미, 피직스 중에서 바이오랑 케미에 관련된 분야에 되게 genuine interest를 좀 많이 좀 올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이언스의 리고를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하이스쿨 때 조금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오, 하이스쿨 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하이스쿨에서는 각종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뭐 쉐도잉이라든지 조금 이런 좀 사이언스 리레이티드 뭐 리서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메디컬 인턴십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대학교나 이 관련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메디컬 이니셔티브 이런 거 관련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스쿨 자체에서도 메디컬 스쿨을 가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만약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다양한 액티비티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학교, 그 다음에 메디컬 스쿨까지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의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전초적인 것은 대학교에 들어가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언더그래주에이트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학부에서는 이 프리메드 리퀘어먼트라고 하는 의대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코र्स 리퀘어먼트를 채우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의대를 지원하려고 이제 좀 기본적인 조건은 좀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바이오를 좀 인트로 바이오를 1년 들어야 된다든지, 수학도 이제 좀 한 과목을 들어야 된다든지, 피직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케미스트리가 있고요. 오르가닉 케미스트리도 바로 이 프리메드 리퀘어먼트 중 하나인 것입니다. 특히 메디컬 스쿨에서 오르가닉 케미스트리를 갖다 빼고는 그 육각형의 마의 아이패드로 맨날 그거 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Organic Chemistry가 대표적인 pre-med without course 중 하나인데요. 이제 좀 많은 이제 친구들이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제 좀 바이오나 이런 전공들을 했었는데, 이 올고를 들으면서 많이 좀 떨어져 나간 그걸 많이 봐온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프리메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디컬 스쿨을 가기 전에 들어야 되는 필수 리고러스한 교과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교과 과정이 좀 잘 준비되어 있는 트랙을 갖다가 프리메드 트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또 MCAT도 어떻게 보면 언더그래주에이트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 학생별로 조금 그 시기가 다르긴 한데요. 만약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의대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학부 중에 이 MCAT 시험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만약에 BSMD로 가면 MCAT 생략하고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MCAT도 솔직히 말해서 좀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MCAT이 이 모든 그 프리메 리퀘어먼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스쿨에서는 사이언스의 아카데미 리그를 높이면서 다양한 의사에 관련된 액티비티, 뭐 쉐도잉이나 기타 다양한 발런티어 워크와 뭐 인턴십 이런 것 갖다 위주로 했다고 하면 대학교에 오게 되면 특히 이제 메디컬 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을 갖다 좀 빨리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메디컬 스쿨에 들어가기에는 MCAT이라는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을 갖다가 또 좋은 점수를 내야지 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디컬 스쿨에 들어가기 전에 프리메드 때 들어야 되는 어떻게 필수 교과 과목들이 좀 있잖아요. 그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바이오와 케미스트리는 좀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바이오는 1년 그리고 랩 수업을 들어야 되고 케미스트리는 General Chemistry 1년, Organic Chemistry 1년 둘 다 랩을 포함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부모님들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메디컬 스쿨 들어갈 때 피직스 들어야 되는 건 잘 모르시는 경우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바이오랑 케미스트리는 좀 대표적인 프리메 과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피직스 또한 1년 그리고 랩을 포함해서 들어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목으로는 이제 바이오 케미스트리에 들어야 되는데요. 바이오 케미스트리는 앞서 말씀드린 피직스, 바이오 그리고 케미스트리와 달리 한 학기만 들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English랑 Math 또한 1년씩은 들어야 된다는 그런 requirement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밸런스가 좀 어떻게 보면 스템적으로 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바이오, 케미, 피직스 들어가 있고 수학 들어가 있고 영어도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학생의 모든 어떻게 보면 리고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되게 뛰어난 인재를 찾는 코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좀 어떻게 보면은 히스토리나 이쪽 파트가 좀 적었다 뿐이지 쓸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 프리메드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카데미 리고가 되게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좀 바이오나 케미스트리를 좋아해서 이런 좀 의대 트랙으로 결정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피직스라든지 뭐 매th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애들도 제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MCAT 점수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의대를 지원하게 되면 이제 의대별로 좀 MCAT average를 발표를 하는데요. 한국인이 좀 아시안이다 보니까 좀 아시안인은 좀 높은 MCAT 점수를 받아야 의대를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학교에서도 이걸 좀 알아보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언더그래지웨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메디컬 스쿨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메디컬 스쿨에서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공부에는 이제 뭐 아나토미라든지, 아이고야. 파르마콜로지라든지 이런 좀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고야. 바로 clinical rotation이라고 하죠. 이제 다양한 과들을 돌면서 이제 실습을 하고 자기가 어떤 과에 이제 하고 싶고 레지던시를 어디에다 디클레어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라이온 아카데미에서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하고 메디컬 스쿨 얘기를 하다 보면 2년 동안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쁘게 막 쉬지도 못하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맞아요. 진짜 엄청 힘들다고 하죠. 네.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 이제 메디컬 스쿨을 딱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 레지던시가 남아있는데요. 아이고야. 이제 레지던시는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통 3년에서 7년 정도의 이제 추가적인 전문적인 과 공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페이드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여를 받긴 하지만 아직 메디컬 스쿨의 그 연봉이 오기까지는 엄청난 고된 시간이 계속 되어야 되는 가장 힘들고 긴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좀 페이를 받긴 해도 아직 많지는 않고 또한 이때가 가장 좀 많이 일하고 좀 힘든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상당히
엄청 힘든 시간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의사가 되는 법에서 이제 레지던시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메디컬 스쿨을 딱 가서 전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스페셜라이즈 되는 거는 언제쯤 되나요? 네, 이제 의대가 보통 4년이죠? 이제 첫 2년은 공부를 하고 자기가 관심 분야를 이런저런 좀 익스플로어를 하는 부분이라고 치자면 이제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클리니컬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프랙티스하고 있는 의사들 섀도우를 하면서 조금 자기가 전문적으로 어떤 과를 이제 하고 싶은지 정하고 레지던시를 그때 디클레어 하게 됩니다. 디클레어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 의대생들이 고려를 하게 되는 팩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되게 그 필드에 딱 들어가서 어떤 종류의 의사가 되고 싶다고 딱 결정했었을 때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듣는 건 워라벌, 그쵸? Work and Life Balance, 그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다른 고려하게 되는 요소들은 뭐 인컴 엑스펙테이션도 있겠죠?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좀 돈이 삶의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고요. 다른 요소로는 amount of contact time with patients, 이제 좀 환자들을 좀 대면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좀 맞아요. 이 과별로 그것도 다르기 때문에 고려를 하게 되고요. 다른 요소로는 이제 length of residency라고 하죠. 그 레지던트 기간이 얼마나 긴지 이것도 역시 과별로 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왜냐면 7년 동안 진짜 많은 걸 갖다가 에너지를 막 써야 되니까 그 기간이 진짜 길어지면 얼마만큼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에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좀 자기가 뭘 좋아하고 또 얼만큼의 시간을 추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소화를 해서 좀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또 그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경쟁 구도가 많아서 competitiveness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던데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레지던트라는 게 본인이 뭐 이 과가 좋다고 100%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더 컴페티티브한 과들이 있는데 이 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의대 성적도 좀 좋아야 되고 관련된 리서치도 좀 좋은 걸 많이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얼만큼 컴페티티브한 과를 지원하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고 나서도 뭐가 됐든 그 학생이 정확히 어떤 분야를 제일 좋아하는지를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답인 것 같아요.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anesthesiologist 이거 관련돼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취 가면 무조건 해야 된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뭐 퇴근도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막 surgeon이긴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그쪽에 passionate하다고 하면 그건 괜찮은 삶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메디컬 필드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단순히 이게 의사 이런 것만 말고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 좀 의사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보딩스쿨하고 9학년부터 10학년 하는 학생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메디컬 스쿨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공부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메디컬 스쿨 안에서도 되게 많은 필드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 어떤 걸 좀 알려드리고 싶으냐면 이 정말 많은 필드가 의사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들과 또 경쟁률이 좀 다소 적은 어떤 필드 분야가 있는지를 좀 한번 알아보고 싶거든요. 네, 우선 가장 인기 있고 컴페티티브라고 할 수 있는 과로는 플라스틱 서저리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미국에서도 성형외과가 좀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ENT가 있겠는데요. 아, 이거 ENT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떤 과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한국어로 치자면 이비인후과겠죠? 그 ears, nose, and throat의 약자로 ENT라고 쓰는데요. 이제 귀와 코와 그리고 목에 많은 질환들을 보는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핫한 피부과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dermatology, 피부과는 상당히 인기 있는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좀 나이 많으신 관절 이런 거 하는 경우 orthopedic surgery 이것도 솔직히 인기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orthopedic surgery, 정형외과가 상당히 인기 있는 과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관절, 뼈 관련된 질환들을 보는 의사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컴페티티브한 과로는 neurosurgery, 이제 신경외과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귀에 뭐 이명 있을 때도 그렇고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정말 인기가 되게 많긴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뇌나 신경같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수술을 하는 그런 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컴패티브해서 좀 능력이 있는 의대생들을 좀 추려내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대에서 시험 보는 그 파트에서도 되게 컴패티티브하고 되게 인기 많은 전공 같은 경우는 그 시험 점수가 상당히 높고 막 이러던데, 그죠? 그 메디컬 필드에서도 좀 덜 경쟁적인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 경쟁적인 과라고 할 수 있는 걸로는 이제 Family Medicine, 가정의학과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아,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사이키아트리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이카이트리가 정신과인데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덜 컴패티브해서 이런 스텝 점수나 이런 좀 퍼블리케이션 같은 게 좀 덜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Physical Medicine, Rehabilitation이라는 과가 있겠는데요. 한국어로는 이제 좀 재활의학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분야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컴패티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도 이제 소아과가 인기가 없는 과라고 좀 들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Pediatrics가 상대적으로는 덜 컴패티브한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미국 대학교 메디컬 필드에서 좀 인기가 좀 많고 경쟁이 되게 심한 그 필드도 알아봤고 이제 경쟁률이 다소 좀 적은 것도 나왔는데, 근데 또 연봉이 되게 높은 것도 하나 있잖아요. Anesthesiology.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인기 많지 않나요? 미국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Anesthesiology, 마취과가 상당히 인기 있는 과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로는 직접 수술을 하는 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work-life balance도 괜찮고 그래도 페이도 좀 굉장히 세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현재 의대생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과라고 생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디컬 스쿨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초반에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이스쿨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그 다음에 메디컬 스쿨 레지던시까지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분과별로 어느 게 좀 경쟁력이 있는지 또 없는지 이것도 좀 많이 알아봤으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는 바로 이거일 것 같거든요. 그럼 최고의 메디컬 스쿨은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베스트 메디컬 스쿨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미국의 베스트 메디컬 스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의 1위 학교가 있는데요. 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하버드 빼고 설명할 수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은 정말 그야말로 미국의 정말 최고의 메디컬 스쿨이라고 불리는 학교입니다. 물론 그 학부도 정말 유명하지만 이 메디스쿨도 정말 하버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GPA와 MCAT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 얼마나 높아야 될까요? GPA는 이제 평균이 3.9고요. MCAT 점수는 무려 520점입니다. 어이구야. 아무래도 메디컬 스쿨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MCAT 점수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이스쿨 칼리지에서 올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 수업을 듣는데 위드아웃을 당하게 되면 정말 GPA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PA는 3.9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 하버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존스 홉킨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가 메디컬 스쿨이 정말로 유명한데요. 부동의 1위는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지만 존스 홉킨스도 하버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코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의 메디컬 스쿨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세 번째로 유명한 학교로는 유니버시티 펜실베이니아 메디컬 스쿨이 있겠는데요. 이 유펜 의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GPA가 3.63에서 4.0 사이의 GPA를 가지고 MCAT 점수는 511에서 528 사이의 점수를 가진 학생들을 뽑았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펜 같은 경우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펜 그 안에 바로 메디컬 스쿨이 펜 메디슨 거기 바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유펜하고 프린스턴하고 같이 하는 그 메디컬 필드가 그 뉴저지에 있는 그쪽에 있긴 한데 그만큼 유펜도 메디컬 스쿨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너싱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디컬 스쿨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면 유펜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에서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메디컬 스쿨로는 콜롬비아 메디컬 스쿨이 있겠습니다. 콜롬비아 의대가 뉴욕시티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인기가 많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롬비아 유니버시티가 발표한 그 메디컬 스쿨 학생들의 미디안 GPA는 무려 3.9 그리고 미디안 MCAT 스코어는 무려 522점으로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에 있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피지션하고 그 서전이 상당히 유명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메디컬 스쿨, 덴탈 스쿨 다니는 선생님과 같이 얘기했었을 때 콜롬비아는 아무래도 아이비리그이기도 하고 그리고 맨하튼 안에 바로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메디컬 스쿨 하면 듀크 같은 경우는 탑5 안에 항상 드는 학교거든요. 듀크는 정말 뛰어난 학교이긴 한데 로스쿨도 항상 있고 그레지웨이트 스쿨 되게 유명한 게 듀크이긴 한데 듀크 메디컬 스쿨은 항상 탑5 안에 들어있던 학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좀 탑 메디컬 스쿨이다 보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또 GPA 엠캣 점수가 높은 점수가 요구되는데요. 뭐 GPA는 기본적으로 좀 3.8 이상 그리고 엠캣 스쿨은 이제 미니멈이 500점으로 조금 높은 점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 안 나온 학교가 있는데 한국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학교이긴 하거든요. 이게 스탠포드 메디컬 스쿨도 상당히 유명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른 메디컬 스쿨하고 좀 뽑는 게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스탠포드는 무려 한 클래스에 90 스튜던트만 뽑는 것으로 굉장히 이제 좀 소수의 학생들을 뽑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탠퍼드 의대에서 발표한 미디안 엠캣 점수는 518점으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무려 50% 이상의 학생들은 엠캣 점수가 512점 이상이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래도 소수를 뽑다 보니까 정말 컴패러티브하고 스탠포드니까요. 아무래도 지금 탑5에서 지금 탑 티어의 이제 메디컬 스쿨을 좀 알아보긴 했는데요. 근데 그 밑에도 되게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또 여기서 또 더불어서 이제 BSMD 프로그램까지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내용은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 메디컬 스쿨에 관련된 것만 좀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컨텐츠가 되면 디테일하게 랭킹부터 시작해서 숫자적으로 좀 많이 알아볼 텐데 지금 알아봤던 학교들 말고도 보게 되면 밴더빌트도 상당히 메디컬 스쿨 되게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트루이스도 굉장히 유명하죠. 워시우도 상당히 유명하죠. 거기 또 MCAT 스코어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일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콜롬비아 할 때 얘기를 안 했는데 NYU도 상당히 메디컬 스쿨 유명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모교죠. 코넬 대학교도 맞아요. 있겠습니다. 코넬도 메디컬 스쿨도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의대가 유명한 학교로는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로 이런 주립대들도 있습니다. 특히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피츠버그 의대에서 나와서 하는 거 프로그램 같은 경우 중에서 anesthesiologist로 되게 잘해서 예전에 제가 그 라이온 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선생님들 되게 뛰어난 선생님도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케이스 웨스턴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브라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BSMD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약간 퍼블릭 아이비 중에서는 이제 UCLA가 메디컬 스쿨이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메디컬 스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특히 BSMD 프로그램으로 8년짜리 같은 경우는 드락셀 유니버시티도 있고 메디컬 스쿨은 유명한 필드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외에도 정말 많은 메디컬 스쿨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라이온 아카데미 학생들 특히 주니어 보딩, 세컨드리 보딩, 그 다음에 12, 12학년 학생들 이제 BSMD 프로그램 관련돼서 막 얘기하고 문의하다가 봤었을 때 학생이 막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의사가 그냥 대학교만 가면 이제 의사가 되는 걸로 막 착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막 이러지 않았었나요, 이번 여름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한국은 좀 교대학교에서 바로 의예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미국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라이온 아카데미 학생들한테도 순차적으로 하이스쿨 때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이스쿨이 끝나고 칼리지에서는 이제 프리메드라는 것은 전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메디컬 스쿨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 교과 과정을 갖다 미리 선행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MCAT이라는 시험을 꼭 봐야 된다. 그리고 MCAT을 보고 난 다음에 메디컬 스쿨에서 리스트해줬던 학교들을 네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메디컬 스쿨에 들어갔었을 때도 특히 과목들 같은 경우 보면 전공 분야로 되게 많은 전공이 또 나눠져 있고 거기서도 되게 인기가 많고 경쟁이 높은 극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또 경쟁이 좀 작은 학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학생이 그때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이카이아트리 이거 얘기할 때 학생이 그럼 오은영 박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때 그러면서 웃었던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사이카이아트리가 좀 리스크 컴패러티브 단과들 중 하나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좀 AI 시대에 메디컬 필드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요즘에 왔으면 수술도 로봇이 수술하는 게 인간의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로봇들이 하는 것들이 점점 많이 나와서 이제 서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AI가 대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 다시 각광받고 있는 게 아까 오은영 박사님 이런 것처럼 인간과 인간의 어떻게 보면 정서를 그거 갖다 치료해주는 이러한 분야가 나중엔 또 미래에 또 뜰 수 있다. 이래서 또 솔직히 말해 컴패러티브한 게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가 제일 컴패러티브하고도 들어가기 어려운지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좀 무엇을 좀 평생 직장으로 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평생 오랫동안 계속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뛰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시너지는 정말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막 어디가 돈을 많이 번다, 어디가 인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조금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관심도가 있으면 돈이 약간 조금 적게 벌리더라도 그거에 관련돼서 파생돼서 정말 다양한 분야로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디칼 스쿨을 갖다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저희가 꼭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돈 많이 벌 거예요 막 그랬더니 갑자기 저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마취과 의사셔서 그 저희 아버님이 그 레디에이션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좋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 할 거예요 그때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정말 관심이 있고, 특히 바이오를 공부하면서도 특히 헤레디티 같은 경우 할 때는 통계학이 또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수학을 갖다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피직스도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genuine interest가 있는 분야에 관련된 걸 하는 걸 갖다가 꼭 추천드리고요. 제가 왜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됐냐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필드가 되게 의대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이런 거에서 인기가 좀 적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정말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의사, 메디컬 스쿨, 닥터 이 단어에는 되게 많이 익숙한데 지금 저희가 알아봤던,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BSMD 프로그램도 있고 이 안에 디테일로 들어가면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학생들이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컨텐츠를 좀 만들어 봤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좀 각을 잡고 좀 저희 AP 바이오 케미스트리 하는 메디컬 스쿨 선생님들 많으니까 BSMD랑 프리메드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특히 주니어 보딩, 그 다음에 세컨드리 보딩, 그리고 11, 12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나중에 퓨처 커리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메디컬 필드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의사라는 두 단어를 떠나서 좀 더 스페시픽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익스플로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저희 해나 선생님하고 또 다른 엄청난 컨텐츠를 좀 준비하고 있죠. 그때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넬 바이올로지 전공을 하고 스탠퍼드 로스쿨로 좀 바꿔서 어떻게 보면 메디칼과 이 로우에 관련된 걸 흥미를 느끼긴 했잖아요. 근데 코넬에서 바이올로지 전공할 때 솔직히 말해서 그 바이올로지 전공하는 학생들 대부분 프리메드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이제 그 1학년 때 서로 막 전공하고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의 다 그 바이오 전공이었던 친구들은 이제 뭐 나는 메디컬 스쿨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네요. 특히 보면은 아이비리그 들어갔던 학생들의 가장 공통적이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소시올러지, 히스토리 전공을 하더라도 마이너를 갖다 케미스트리 끼고 오면서 갑자기 메디컬 스쿨로 이렇게 바꾸려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왔었을 때. 왜 이렇게 메디컬 스쿨로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미래에 좀 안정적인 직업을 취업하다 보니까 바로 그 좀 대표적인 게 이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막상 친구들이 갔을 때 메디컬 스쿨 들어가서 보면은 막 잠도 못 자고 씻지도 못하고, 우리 맨날 그 저희 라이온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맨날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도 많이 그런 얘기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제 좀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거는 뭐 그 메디컬 스쿨 들어가는 걸 할 수 있어도 좀 메디컬 스쿨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체력적으로 힘든 게 좀 많지 않나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공부하는 양도 진짜 훨씬 많아지고 좀 그런 점 때문에 좀 힘들어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메디컬 스쿨에 들어가면 제가 많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메디컬 스쿨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메디컬 스쿨에 들어가야 된다는 압박감에 대한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는 제로가 없긴 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하면 되는데, 근데 들어가자마자 제일 고민은 그거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분야로 내가 전공을 할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또 하면서 레지던시를 하면서 그 시기가 너무 길어서 힘들고
정말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에 관련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걸 되게 많이 봤던 것 같긴 해요. 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썸머 때 메디컬 스쿨 하는 학생들한테 얘기해줬더니 정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 걸 모르고 있었던 학생들이 되게 많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때 애들이 조금 뭔가 좀 진로를 고민할 때 막 의사가 하고 싶다 이런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좀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는 애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진짜 또 해나쌤이 또 엄청나게 또 멋지게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줬는데 그럼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